네, 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즈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주식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젠텍. 수젠텍이라는 회사는 2011년 12월에 LG생명과학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들의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2019년 5월 28일 공모가 12,000원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이 회사의 주요 상품은 감염성 질환을 진단하는 키트입니다. 이름이 대충 감이 좀 오시죠? 주로 POCT,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라고 해서 신속 진단 검사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때 관련 진단 키트가 엄청나게 크게 많이 판매가 되었죠. 이 제품이 2022년 한 해만 1000만 개 이상 판매가 되었고, 그래서 2019년 매출이 약 38억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014억 원까지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젠텍은 그때 이후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 꽤 많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캐나다에서는 승인을 받았고요. POCT 시장은 2022년에 약 432억 달러 정도로 봤었는데 2027년에는 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중국, 영국 등 이제 외국에서 HMPV, 휴먼 메타뉴머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전염성 감염병 이야기들이 쏙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를 먼저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금융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Saa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부르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이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면 슬랙 같은 회사 업무용 플랫폼 같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그런 서비스를 SaaS라고 하는데, 이 회사 뱅크 오브 글로벌은 이름에도 뱅크가 들어가 있듯이 금융기관을 위한 솔루션,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여기를 잠시 기대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우영민 알리바바 최고 경영자가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에 3,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5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알리바바의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총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에서도 AI 분야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최대 투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국 총판으로 뱅크웨어 글로벌이 부각되면서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포니링크라는 곳입니다. 2000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이름은 젠벡스링크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였는데요. 2018년에 명품 병행 수입 도소미 업체인 라프리마를 인수를 했고, 그때부터는 패션 명품 병행 수입이 주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명품 병행 수입 회사였던 거죠. 1년 전이죠. 24년 2월에 포니 AI하고 합작법인인 포니 AI 모빌리티를 설립을 했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경기도지사를 했던 남경필을 회장으로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회사는 처음부터 젠벡스링크부터 운영을 했던 황정일 대표와 남경일 대표 두 명의 대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10일에는 회사 이름도 포니링크로 바꾸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는 큰 이유는 광저우 자동차 그룹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지향을 하고 있는 포니 AI,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인 천지 테크놀로지, 여기에 1억 48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작년 가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포니 AI는 이 투자금 중에서 2,700만 달러를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에는 일본 도요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오의 투자 부문인 니오 캐피탈도 후원자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포니 AI의 기업 가치가 85억 달러가 된다고 평가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도요타는 예전에 2020년에 이미 포니 AI에 4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요. 23년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으로부터도 1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니 AI는 작년에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로보택시, 로보트럭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약 300여 대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로 며칠 전이죠. 2025년 2월 22일에 포니 AI가 광저우 내 유료 로보택시 독점 운영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저우의 남부기차역은 지난해에만 24년에만 1억 7천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올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바쁜 고속철도 허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도시 중 하나에서 전략적인 독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 공조입니다. 삼성 공조는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HVAC 등 다양한 공조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곳인데요. 23년에 총 매출액이 1,2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22년에 비해서 31% 더 높게 성장을 한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제품군인 HVAC가 이제 매출이 250억이 넘어서 그 역할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HVAC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보면 알 건데요. 이게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이라고 해서 난방, 환기, 냉방 이런 걸 통합한 시스템인데, 우리는 흔히 공조 시스템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바로 공조 시스템이 바로 HVAC입니다. 집이나 건물, 산업 전반적인 모두 다양한 건물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 그런 공조이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차세대 GPU 칩을 액체 냉각, 순행식이라고 하죠. 액체 냉각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GPU가 안전한 온도는 섭씨 80도 정도까지가 한계라고 합니다. 이 온도가 넘어가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부품 성능이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최대 성능이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행식 액체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열이 누적되지도 않고 70도 근처에서도 안전하게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9.99%의 데이터 센터들이 이 서버에서 나오는 모든 열을 잡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내내 실온을 20도 정도로 유지한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항온, 항습 같이 이제 구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AI 인프라가 더 많아지고 GPU 칩 자체가 또 변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현재의 항온, 항습 장치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액체 냉각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젠슨 황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바로 한국 파트너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삼성 공조가 지금은 HVAC 모든 공조로도 꽤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원래 처음에 자리 잡은 거는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공조의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 개발이 좀 부각되어 가지고 엔비디아의 순행식 냉각 시스템의 한국 파트너로 삼성 공조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삼성 공조는 이미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같이 해외 법인 설립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3년에만 해도 수출 매출액이 25%가 넘을 정도로 이미 해외 진출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잠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기대하는 주식 하나는 대동기어입니다. 대동기어는 농기계나 산업기계 부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별명이 농슬라죠. 23년 기준으로 매출이
농기계가 60% 정도, 자동차가 35% 정도, 산업기계가 약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동기어는 트랙터를 비롯한 대동 농기계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부품 쪽으로도 사업을 꽤 많이 확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4년에만 해도 현대자동차와 현대트랜시스의 그 전동화 구동 시스템을 같이 해서 1조 4천억의 수주를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23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대동의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67%가 넘을 정도로 이미 해외 시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북미 지역 수출액이 약 80% 가까이 되고 유럽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대동기어를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났을 경우에 종전 처리를 해야 되고 재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산업기계도 하고 있고 전기 하이브리드 차 부품도 하고 있는데 주력 사업은 농기계인 그러한 회사가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닐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